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과학탐구 영역 강사 변춘수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얘기 나눌 이제 강의 제목을요, 너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곳, EBS 아이 활용법으로 잡았습니다. 실은요, 선생님이 EBS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기면서 새로 배웠어요. 이제 바로 맡은 학년이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수능은 사회랑 과학을 다 보는 게 아니구나. 이과는 과학만 보는구나. 그리고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두 과목만 택하는구나. 뭐 연계 교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만점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EBS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배워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질문하러 오면요, 그렇게 좀 떨렸어요. 모를까봐. 그래서 일단 왔어요, 아이가. 그래서 뭐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 그럼 일단 화를 냅니다. 야, 너는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 우선 질문을 좀 정리해 갖고 와. 1시간 뒤에 와. 이렇게 하고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찾습니다, 내용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오면은 여유로운 자세로, 야, 그건 이래서 그렇잖아 하고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니까 거기 맨 뒷페이지에 선생님들 사진이 있잖아요. 하루는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 이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물론이지, 학교 선생님도 EBS 선생님 할 수 있어. 그랬죠. 그럼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야, 당연하지. 그리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올해 서울대 한 명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질문도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서울시 소재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선생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희를 가르치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너희 당연히 서울대 갈 수 있다. 야, 1년 후에 내가 수능 특강 뒷페이지에 야, 사진 나오게 할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EBS 강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EBS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3차 관문이 있어요. 1차 서류, 2차 카메라 테스트, 3차 면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수시 지원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1차 서류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왜 EBS에 지원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지, 교육과는 뭔지 이런 걸 자기소개서를 했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우리 오늘 수업하는 건 선생님 EBS에 낼 거야 했더니 막 틀린 대답도 엄청 크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 녹화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하고 2차는 이제 카메라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그 EBS는요, 스튜디오가 굉장히 작아요. 칠판하고 나하고 카메라 감독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기계실에 PD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문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 이제 10분 줄 테니까 풀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마이크하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TV에서만 보던 걸 내가 직접 한다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 경험 자체가. 떨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난히 2차도 통과했고, 3차는 이제 임원진 면접이었습니다. 여러분,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지, 자신감이죠, 자신감. 여러분도 이제 수시 지원해서 면접 보러 갈 텐데요. 그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한민국 고3 중에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보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낫다라는 자신감으로 가서 이제 면접에 임해야 돼요. 면접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EBS 강사가 되려고 하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약속했다. 내가 수능 특강 맨 뒷페이지에 나가기로. 그리고 우리 남편이 꿈이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를 스타 강사를 만들어서 자기는 로드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내 남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해서 3차 관문까지 통과해서 지금은 EBS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된 EBS 선생님들은 모두 그런 관문을 통과해서 되신 분들이고요. 모든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BS 아이 홈페이지에는 여러분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그래, 좋은 게 많다고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EBS 아이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클릭해서 들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선생님의 목적은 달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EBS 활용법 뭘 얘기해 줄까? EBS IN 이런 강좌들이 있고 이게 너희들 몇 월엔 이걸 듣고 몇 월엔 이걸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고3이잖아요. 그쵸? 기말고사도 끝났죠? 그러면 이제 내신은 다 끝난 거죠. 그쵸? 그럼 요새 고민은 뭡니까? 요새 화두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죠. 수시죠. 그리고 수능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작년에 이제 고3 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7월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작성하도록 했어요. 수시 지원 계획서. 그래서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가고 싶은지 전형 알고 있죠? 뭐뭐 있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적성 이런 다양한 전형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대학별로 또 이름이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뭐 프론티어 전형, 리더십 전형, 뭐 창의 인재 전형해서 대학별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찾아서 그 전형명을 쓰고 그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지 조사해 와라.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몇 등급이고 그리고 1단계 발표일, 면접일은 언제인지 조사해와라 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시간을 많이 줬어요. 한 일주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빈 종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냥요. 제 내신 등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아무거나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거는 선생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너희들의 인생인데 너희들이 찾아야지. 그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학생들보다요. 차라리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선생님 저는요 있잖아요. 간호대를 꼭 가고 싶어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간호대는 어느 대학에 있습니까? 라든가 4년제 간호대랑 전문대 간호대를 나왔을 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요.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그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많이 상담하실 텐데요. 그때 아무 준비도 없이 가지 말고 좀 찾아보세요. 찾아본 다음에 내가 이만큼 고민했다. 이걸 알아봤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선생님한테 다가가는 길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맡았던 학생들 중에 좀 의미 있는 사례들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덕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라면서요? 그쵸? 그러면 아직 선배들의 졸업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막막할 텐데요. 그냥 이건 사례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수준도 다르고 같은 2등급이라고 해도 같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 학생 내신은 2.2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요 1학년 때 등급은 1등급이었어요. 꾸준히 떨어졌어요. 3학년 후. 그래서 이제 최종 내신 등급이 2.2등급이었는데요. 모의고사는 안정적으로 2개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전형으로 지원하면 될까요?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들을 지원을 했냐면 이런 대학들을 지원했고 이 중에 홍익대만 2개 합 4였고요. 최저 등급이. 나머지 대학은 2개 합 6이었어요. 마지막 가천대는 2개 합 7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원한 거죠. 여러분 이거 낮게 지원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실제 수능 몇 등급 나왔어요? 2개 합? 5 나왔죠. 그쵸? 평소 안정적으로 2개 합 4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수능 때는 2개 합 4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 수능장 가면 정말 떨리거든요. 평상시 실력대로 시험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평상시만큼 나와도 잘한 거거든요. 물론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학생 홍익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 보여줄게요. 내신 2.03. 아까 방금 전 학생보다 내신이 높죠? 소수점 높은 것도 여러분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펙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3년 내내 학급 회장을 했고 교내 화학경실에 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리더십 캠프 이렇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있었어요. 스펙이 화려했어요. 눈이 어디 달렸을까요? 눈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써온 것이 이런 대학들을 써왔고 충분히 합격할 거다. 이 중 모두 학생부 종합으로 썼고요. 마지막 가천대만 학생부 교과로 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천대의 최저가 합 7이었습니다. 2개 합 7. 그래서 야 불안하다 선생님은 너 수능 공부 안 하고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만 할 거잖아. 최저 없는 거로 쓰자 했더니 야 선생님 제가 2개 합 7이 안 나오겠어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때요 수능에서? 2개 합 8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안타까워요? 세 번째 사례요. 내신 어때요? 3.47이요.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학생은요, 굉장히 뭔가에 꽂혀 있었어요. 뭐에? 물리에. 그래서 학교에서 물리2 선택자가 적어서 물리2를 개설을 안 하자 항의도 했어요. 아니,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지 왜 물리2 과목을 개설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리 아주 일가견이 있었고 3년 내내 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뭐 물리경시대 뭐 수상 경력도 당연히 있고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얘도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갔는데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진짜 감탄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요. 다른 잘 쓴 자기소개서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은연중에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자신만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이 학생 정말 창의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정말 아 얘가 물리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느껴질 정도로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감탄을 받았던 이 학생 이런 대학들을 지원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저 등급 없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결과 단국대만 빼고 모두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숭실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학생보다 내신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에 아주 자신감 넘치게 하니까 합격한 거죠. 중요한 게 여러분 내신의 소수점 차이가 아니에요. 마지막 사례 내신 좀 떨어지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잘 안 나오는 학생이었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어떤 수시 전형을 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적성이나 논술 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수학 쪽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논술로 올인하겠다 해서 모든 대학 논술 전형으로 썼지만 논술 전형에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근데 수능이 너무 안 나와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사례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먼저 내가 갈 길을 정해야 돼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 어떤 전형으로 갈지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럽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 상담 시작이죠. 여러분 이제 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꿈이라는 걸 갖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지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오늘 집에 가서 EBS I 홈페이지에 입시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로와 진학이라는 그런 강좌가 있는데 60여 개의 직업과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게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그래 나 평소에 좀 PD가 되고 싶었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어.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러면 어떤 과를 가야 되지?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선배들의 리얼 생생 후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갓 대학생이 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비교과 활동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꿈을 생생하게 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방문하세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작년도 수시 모집 합격 수기부터 시작해서 전공 소개서가 있는데요. 이 전공 소개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고등학교 때 한 활동이 너희 대학에 이 과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한 활동이었다 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면 그 대학의 그 과에서 뭘 배우는지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자. 또한 그 EBS I 홈페이지엔 입시 정보의 EBS 진학 상담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글을 올리면은 15시간 이내에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여 분의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올라온 이런 글들입니다. 보면은 대학 고민입니다. 작년도 등급컷이 궁금합니다. 대학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를 올리면서 제 자기소개서 좀 첨삭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자신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작정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하기보다는 내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진학 그 상담실도 좀 활용해서 정보를 좀 얻은 후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면 그러면 더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논술이나 적성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EBS I 홈페이지에 논술 특강
그리고 1:1 첨삭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밤에 논제가 제시가 돼요. 그럼 주말 동안에 열심히 풀어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은 이제 첨삭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요새 그 대학교 모의 논술도요. 뭐 몇 초 만에 마감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길 말고 이런 길에서도 첨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니까 여러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또 적성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적성 그 대학별로 어떤 기출이 있는지 그런 거 풀이도 해주시니까요. 여기 대학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하나 볼까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수학 문제죠. 이거 수능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 것 같죠? 이거 적성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적성이나 논술을 하겠다고요. 적성이나 논술책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아무리 적성을 잘 보고 논술을 잘 써도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려는 말은요. 결국은 수능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시로 가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건 수능 최저 등급일 수 있습니다. 수능 공부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수능 공부하기 진짜 이제부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면 이제 원서 쓰기 시작하면 야, 저 친구는 저 대학 썼대. 나도 저 대학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야, 나 자기소개서 지금 써야 되지 않을까? 야, 나 좀 생기부 좀 보자. 이러면서 자꾸 공부 시간을 뺏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의 공부 시간을 정확히 확보해야 돼요. 이게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시간을 꼭 확보해라. 결국은 수능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그리고 논술, 적성 전형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최저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불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지루한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질문했어요. 여기 앉은 학생부터 저 끝에 앉은 학생까지 한 사람당 하나씩. 그렇게 해서 대답을 못했다? 그럼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복습만 한 30분 걸렸습니다. 나중엔 아이들이 이래요. 선생님 제발 문제 좀 풉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 충분히 알아 싶을 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충분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가 술술 풀려요. 그리고 만약에 틀렸잖아요? 이거 왜 틀렸지? 와,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개념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EBS의 수능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수능 개념 강의 들은 학생 있나요? 선생님 이름의 춘자가 봄춘자거든요. 그래서 파르파르 생명과학 2로 해서 수능 개념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개념 강의 진행하면서 선생님 교재를 썼는데요. 그 책을 쓸 때 3개년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참고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 개념 강의가 물론 이 교재가 연계 교재는 아니지만 이걸 선생님들이 쓰실 때는 반드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고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가 한두 문제씩 실리거든요. 매 강마다. 그러니까 이 수능 개념 강의를 들으면 개념 공부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기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은 바로 어려운 수능 특강보다도 그냥 수능 개념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수능 완성하고 있는데 저도 수능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다른 친구의 페이스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도대로 가야 돼요. 저 친구가 뭐 수능 특강을 몇 번 받든 수능 완성을 몇 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개념이다. 그 다음 연계교재는 봐야 되죠. 최소한 뭐 2-3번은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연계교재를 본다는 건요. 문제를 여러 번 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자신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A는 뭐고 B는 뭐고 이 그림은 뭘 의미하고를 설명한 후에 보기를 보는 거예요.
뭐 3번 풀어라 라고 하면 선생님 나중엔 답을 다 외우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 거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몰라서가 아니죠. 기억, 니은은 아는데 디귿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문제를 맞고 틀리고는 단 하나의 보기 때문이고 등급의 차이는 단 한 문제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예요. 문제풀이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푼다면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 완성은 2-3번 정도 풀기를 권하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수능까지 연계교재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할 게 많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도 봐야 되죠. 기출문제는 이제 3개년 혹은 5개년의 기출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데요. 기출문제를 따로 찾아서 풀기 어려운 학생들은 수능 기출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내용별로 기출문제들을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기출을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성덕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개념이다.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노트 정리를 하고 내가 스스로 연습장에 쓰면서 말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문제 풀고 채점하는 시간이 제대로 된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개념 공부에 좀 충실하기 바랍니다. 연계교재 표지고요. 선생님 근데 연계교재가 정말 연계가 되나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쪽은 수능 문제고 이쪽은 연계교재 문제입니다. 영어 듣기인데요. 이쪽 6번 문제였고 여기 수능 완성 5회 6번 문제였어요. 번호까지 똑같죠? 그림 어때요? 완전 똑같죠? 지금 분수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토끼까지 똑같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아니에요? 그쵸? EBS에 계신 영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영어 과목에서는 연계율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듣기만이라도 충분히 하면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언제 영어 듣기를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시간일까요? 하루 중에서? 그렇지. 점심 먹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시험 자체가 점심 후에 치러지죠.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가끔 학교에서 보면은 낮과 밤이 바뀐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 어제 하루 종일 밤새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좀 잠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진짜 조회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쭉 자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낮과 밤을 바꿔서 생활하지 마세요. 수능 시간표대로 이제 몸을 움직일 때입니다. 특히 영어 듣기는 점심 먹고 나서 아이들 좀 뛰어다니고 주변이 소란스러울 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수능 시험장 가면은 다들 예민해져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순간이 언제냐? 영어 듣기 이제 시작될 때. 그때 막 손들어요. 그래서 왜? 가보면은 뒤에가 자꾸 발을 떨어서 신경이 쓰이네요. 막 이러고. 기침만 해도 막 째려보죠. 뭐 이렇게 민감합니까?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꼭 영어 듣기를 연습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연습해요? EBS I 홈페이지에 영어 MP3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꼭 마음에 맞는 친구들 모여서 같이 영어 듣기 해도 좋고요. 그렇게 좀 같이 공생하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입니다. 이쪽 수능 문제고 이쪽 이제 수능 완성 문제인데 확률 밀도 함수래요. 선생님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그래프가 비슷하죠. 위아래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 생명과학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내 이쪽은 수능 문제, 이쪽은 수능 완성 문제예요. 여기에 수능 완성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간 1과 2는 각각 콩팥과 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능 문제에서는 A와 B는 각각 간과 콩팥 중 하나이다. 1, 2, 여기는 A, B.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로 연계가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은 해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충분히 봐요. 그래서 A는 뭐고, B는 뭐고, 채순환 경로는 뭐고, 폐순환 경로는 뭐고, 이 자료를 충분히 내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그럼 옳은 거 찾았으니까, 답 찾았으니까 끝 하지 말고, 틀린 것이 어디가 틀린 부분인지, 그렇다면 어떤 보기가 더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연계교재가 100% 똑같이 복사되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에 충실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영어 쪽에서 문법이 약했거든요. 선생님 수능 때는 문법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 만점을 받으려면 문법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자꾸 미뤄뒀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미뤄두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거 한 문제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오히려 먼저 공략해야 됩니다. 생명과학에서 약점은 어딜까요? 그렇지, 유전이죠. 지구과학에서 약점은 어딜까요? 천체,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렇다면 그 부분만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 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학생들을 위해서 약점 체크 집중 공략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한 10강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려운 과제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먼저 해결하세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속에 계속 겁만 쌓여서 나중엔 손도 못 대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공략하자. 그리고 이제 EBS-I 속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선생님 이거요. 그 듣기 MP3 다운로드 이게 어딨냐면 EBS 교재 쪽에 있어요. 찾기가 좀 어려운데 잘 기억해뒀다가 여기 듣기 MP3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연계교재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출문제도 뭐 수능이나 모평뿐만 아니라 학력평가의 기출문제, 해답, 해설까지 모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오늘 꼭 가서 로그인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구나 활용해야겠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제 수능 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안녕하게 하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때 이제 수시 원서 처리되면 저 친구는 저기 썼대, 벌써 1차 합격했대,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보다 잘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 친구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일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면요, 집중하게 돼요.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은 어느 한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한 바 있는데요. 요새 요리 프로그램 인기잖아요. 막 쿡 채널도 있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인상 깊은 음식을 하나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김에 싼 밥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선생님 고3 때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부렸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침에 이제 깨우면은 잠이 부족하니까 막 짜증내면서 일어나고 입맛도 없다고 하죠. 그럼 엄마는 뭐라도 하나 먹이고 싶어서 이제 김에 밥을 싸서 이렇게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 말리면서 하나 집어먹고 또 교복 입으면서 하나 집어먹고 그렇게 엄마를 고생시키면서 고3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수능 때까지 지금 며칠 남았어요? 한 120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껏해야 길어야 서너 달이에요. 그럼 그 서너 달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함이 마음속에 생겨야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 곳에 그 수능에 집중시킬 때 더 학습 능률도 높아지고 성적도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억지로 너 공부해라 고3이잖아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내가 저 대학을 꼭 가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지금 그 선생님이 생명과학 2 수업을 EBS에서 하면서 수강 후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요. 몇 개 좀 뽑아봤어요. 지금부터 해도 오를까요? 오르죠. 선생님 혈압이 오릅니다. 아니 진작하지 그러면. 근데요 있잖아요. 집중력은 시간에 반비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초집중해서 하게 되죠. 선생님도 오늘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어떤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지난주부터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긴장만 되고.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터 준비가 되냐? 어제 밤부터 준비가 되더라고요. 어제 밤부터 그래 이런 순으로 얘기해야겠다. 초집중해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100일 정도 시간이 적게 남았으니까 이 기간을 잘게 쪼개서 그 단기 계획을 세워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름방학에 내가 7, 8월 동안에 뭐 이 과목도 끝내고 이 과목도 끝내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단기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에 생명과학원 유전 파트를 정복해야겠다라든가 내가 오늘
영어의 수능 완성 1단원하고 수학의 뭐 수능 특강 2단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 듣기는 점심시간에, 그럼 아침에 등교해서 1교시 시작할 때 그 시간에는 뭐 할까? 뭐 고사성어를 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야자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는 뭐 할까? 그때는 이제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대학교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다. 혹은 교실에 이제 입시 자료집 많잖아요. 그 책을 좀 보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매일 모든 순간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하루를 잘 시간 배분을 해서 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작년에 본 고3 학생 중에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아침에 등교하면요. 그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오늘 할 거를 이렇게 쭉 썼어요. 아침 자습 시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 1의 수능 완성의 몇 강의 1번부터 몇 번까지 풀자. 그 관련 내용을 뭐 오답 노트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밑줄 긋는 재미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면서 다 밑줄이 쳐져 있으면 뿌듯해서 잠도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면 분명히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면 돼요. 또 과학 과목 선생님으로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과탐 선택 과목 지금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과학 탐구 영역이나 사회 탐구 영역이나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래요. 선생님은 생명과학 2 담당이긴 하지만 가끔 수강후기에 선생님 저 생1 해야 될까요? 생2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생1 하는 게 낫겠다라는 답을 달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자 수가 많은 게 등급 받기에 유리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선생님 맡았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도 목표로 했고, 그래서 2 과목은 반드시 하나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2 하나 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 화학 1이나 아니면 지구과학 1을 해라 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권유했으나 그 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될 몸이므로 화학 2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 과목 2개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결국 화학2, 생명과학2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그 2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그게 입시는 실패하고 1년 재수를 해서 의대에 가긴 했어요. 근데 선택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재미있고 그런 과목을 택하기보다는 등급이 잘 나오는 걸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꿀까 말까 고민해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도 잘 나오기 힘들어요. 내가 이 과목을 진짜 절실하게, 나는 이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이 과목을 꼭 해야 돼라는 절실함이 있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뭐 마음이 갈피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공부하면 공부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가야 된다. 또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시간이 없는데 뭘 봐야 할까요? 글쎄요, 시간이 없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돼요.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수능 완성, 저 친구가 지금 수능 완성을 해? 그럼 나도 빨리 수능 특강 덜 끝났지만 수능 완성해야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수능 특강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해도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는요, 수능 직전에 일주일 동안에 다 풀려요. 중요한 건 개념 공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쉬지도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지금 내가 보는 내용, 지금 내가 보는 문제에 집중할 때 그때 서서히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빨리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성적은 천천히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여름에 충분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서 시간 관리를 잘 해서, 그래서 이제 수능날 웃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자꾸 개념 하시는데요. 개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개념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고3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
문제는 일체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노트에다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마치 내 연습장이 칠판인 것처럼. 선생님, 약간 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이제 쓰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그 문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은 한 명씩 나와서 그 문제를 풀게 했었거든요. 수학 선생님들 중에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 문제에 몰입해서, 왜냐하면 남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를 열심히 이제 집중해서 풀고, 남 앞에서 설명하다 보면,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려면 기본 바탕은 개념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 것. 이 노트가 왜 중요하냐면 막상 수능 전에 10월이 되면요, 공부할 책이 없거든요. 수능 특강도 받고 수능 완성도 받고 이제 볼 책이 없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럴 때 자기가 정리했던 그 노트를 보면서 더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기출문제에 있는 자료나 도표나 그래프가 어떤 내용과 관련인지 그 부분 내용을 다시 찾아가서 개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념 공부를 탄탄히 하는 것이 여러분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길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 EBS의 뭐 여러 가지 그 진학 상담실이나 그런 부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가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수능이다. 이건 단연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능이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남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 수시 대학 어디를 쓴다에 휘둘리지 말고 공부 시간은 꼭 확보해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름을 뜨겁게 보내서 겨울에 웃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묻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 벌써 7월이 반이 지났죠. 여러분, 여름방학 언제 시작해요? 내일이에요? 아, 정말? 그럼 개학은 언제예요? 그럼 한 달도 채 안 되네요. 그쵸? 한 달인가? 딱 한 달인가? 근데 시간 정말 빨리 가요, 그때.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첫째 날은요, 모두 앞에 앉겠다 그래요. 선생님, 저 이번 여름은 불태우기로 했거든요. 막 이렇게 첫날은 엄청 열심히 들어요. 갈수록 학교에 안 나오고 오더라도 저쪽 끝에 앉아서 다른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보면 낮과 밤이 바뀐 학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수학 시간에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과탐을 하고, 이렇게 약간 자기만의 속도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EBS나 모두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적극 활용해야 돼요. 수학 시간이면 수학 공부에 스케줄을 맞추세요. 자기의 스케줄을.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 질문해야겠다 해서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대학을 추천해 주실 분은 누굴까요? 그렇지, 담임 선생님이에요. 물론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자식이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선생님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요새 막 말을 시작하거든요. 정말 천재 같아요.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오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저희 애는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안에서 너무 정신을 늦게 차려서 이렇게 성적이 이렇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자식 진짜 천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도록,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분은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자주 만나게 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가면 정말 화가 나요. 더워 죽겠는데. 선생님 작년에 이제 여름 떠올려 보면 매일매일 학교에 가면서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해줬거든요. 이 대학. 그럼 정말 참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자신의 인생인데, 그쵸?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생님, 저는 이런 꿈이 있고 좀 알아보니까 이 대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교사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선생님 좀 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선생님 교사 추천서 있던데요? 이렇게 뭐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한테 뭔가 부탁을 할 일이 있을 땐 여러분 그거는 그 선생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인의 인생의 일이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한다는 건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내 스스로 그게 필요하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할 때도 먼저 자료를 찾고 자기소개서도 그냥 상투적으로 저는 3년 동안 학급 회장을 했고 인자하신 어머니와 엄하신 아버지 사이에서 이남 일녀의 장녀로서 설마 요새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없죠. 근데 빈 종이를 주고 자기소개서 써봐 그러면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하면 좋죠? 자기소개서 쓸 때? 아까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자 그랬죠.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서 그 과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기록부 중에 1학년 때 읽은 이 책이 이 과를 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나는 이 과를 가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것은 정보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일필휘지로 쓸 수 있으나 그 쓰기 전까지 그 대학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후에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 담임선생님과 상담 잘 하셔서 수시 지원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수능일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 뜨겁게 여름을 보내서 수능날 그리고 겨울날 자기 자신에게 할 말이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남은 수험생활 하는 우리 성덕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제 1,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이제 진로가 바뀌었을 때 전공이 거의 다르다시피 많이 바뀌었는데 전공 접합성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도 자기소개서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바뀐 경우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기에 더 적합한 경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그게 독서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했던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 과목을 재미를 느꼈고 열심히 해보고 싶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이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식으로 스토리는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오히려 인생의 나의 인생을 바꿔준 그 계기가 뭔지를 잘 생활기록부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다음에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명과학 2가 의대생과 과거생 애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좀 어렵다라는 듯 이제 고정관념과 비슷하게 이제 박혀 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생명과학 2가 생명과학 1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학생 3학년 내신 과목은 뭐였어요? 내신 과목이요? 네, 과학 선택 과목 3학년 내신. 생물하고 분리. 생명과학 1이었어요? 2요. 2였죠. 그게 장점이에요. 3학년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내신 공부 자체가 수능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명과학 1도 해보고 2도 해봤는데요. 1은 어렵게 나올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전단원에서. 그리고 계속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 복합형질 나오면서 반성유전까지 끼어들어갔죠. 나도 선생님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등급을 갈리기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요. 생투는 반면에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은 오히려 재밌어요. 수강후기 중에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 진짜 생투가 생원에 비해 너무 재밌는데 그럼 생투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학생은 정말 하라고 해요. 유전자의 발현 쪽이나 생물의 다양성 부분은 정말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면 문제는 틀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생명과학 1은 유전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도 틀릴 수 있어요.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면. 근데 생명과학 2는 내가 정말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게 노력한 결과가 성적으로 드러나요. 그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입시에 있을 그런 거에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좀 생각이 많이 복잡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EBS에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들어가서 진로, 상담 신청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서 개념을 다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기출 문제를 다시 계속 풀어봐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적이 많이 안 오르는 문제를 많이 푸는데 성적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개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You could give me all that I request, and if you fancy, darling, be my guest. But I'll take less if more means having